멕시코의 위험한 동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엄마와 힘겹게 살아가던 한 소녀가 있습니다. 엄마의 갑작스러운 재혼 결정. 그것도 낯선 한국인 남자라니요. 소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마음의 벽은 점점 높아져만 갔죠.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불안한 현실 속, 과연 이 새로운 가족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소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놀라운 반전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눈물과 감동이 함께하는 이 가족의 특별한 여정.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나입니다. 저는 멕시코 시티의 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해가 지면 어둠과 함께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그런 곳이었죠.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골목길에서는 늘 축축한 먼지 냄새와 무슨 음식인지 모를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낮 동안에는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와 상인들의 외침으로 잠시 활기를 띠기도 하지만 밤이 오면 그 소리들은 잦아들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나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곤 했어요. 저희 가족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큼은 그 불안함 속에서도 분명 웃음이 존재했습니다. 아버지의 크고 따뜻했던 손, 잠들기 전 나지막이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들, 그리고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시던 소박한 저녁 식탁.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저의 세상을 이루고 있었죠. 하지만 그 세상은 정말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집 안에서 들려왔던 둔탁한 소리와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제 머릿속에 끔찍한 잔상으로 박혀버렸어요. 그 기억은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강도들은 얼마 되지 않는 돈과 함께 아버지의 목숨, 그리고 저희 가족의 소중한 행복까지 모조리 앗아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희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어머니의 깊은 한숨소리와 어둠 속에서 저 혼자 숨죽여 우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셔야 했고,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공포와 매 순간 싸워야만 했어요. 문을 몇 번이고 확인하고 잠갔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단순한 슬픔 이상의 무게로 다가왔죠. 그것은 생존에 대한 막연한 위협이자 끊임없이 저를 짓누르는 불안이라는 짙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어느 날 어머니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때는 그저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또 다른 고된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 일이 앞으로 저희 모녀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시작점이 되리라고는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인 사업가라는 분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하셨어요. 이전과는 달리 어머니 얼굴에는 지친 기색 속에서도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동네에 사는 저희 모녀가 걱정되셨는지 그분은 매일 밤차로 어머니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셨고 때로는 저녁 식사거리까지 챙겨주시곤 했죠. 그분의 배려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저 혼자 집에 있을 것이 염려된다며 그분의 집 한편에 작은 책상을 마련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일하시는 동안 저는 그곳에서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느껴지는 평온함은 낯설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게 했어요. 그 한국인 아저씨는 딱딱한 사업가라기보다는 따뜻한 분에 가까웠습니다. 제게 서툰 스페인어로 말을 걸며 한국 과자를 건네주시기도 하고 어머니가 만드신 멕시코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분의 자상한 모습 속에서 문득문득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오를 때면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복잡하게 얽히는 감정들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아저씨는 휴일에도
저희 모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어요. 공원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거나 시내 구경을 시켜주시기도 했죠. 어머니와 그분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으시는 모습, 어느새 서로에게 편한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시는 것은 좋았지만 아버지의 자리가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불편한 마음을 내비치고 말았습니다. 제 표정과 행동에서 무언가를 읽으셨는지 어머니는 잠시 슬픈 표정을 지으셨죠. 옆에 계시던 그 아저씨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저는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그 아저씨 사무실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가만히 들어보니 그 아저씨가 어머니에게 진심을 담아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당신과 결혼해달라는, 저와 어머니에게 좋은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며칠 후 어머니와 그 아저씨는 제 앞에 나란히 앉아 서로 교제하고 있으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으면서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배신감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한국인 새 아버지라니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과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저는 격렬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음식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어요. 하지만 홀로 힘겹게 버텨오신 어머니의 눈물 어린 모습과 그 아저씨가 그동안 보여준 진심 어린 태도들을 떠올리며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최선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결혼 후 한 집에 살게 되면서부터 진짜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낯선 젓가락질, 김치나 된장찌개처럼 도저히 입에 맞지 않는 음식들, 식사 때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예절까지 모든 것이 생경하고 불편하기만 했어요. 새 아버지가 된 그분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한국식 규칙과 예절을 강조하며 저를 가르치려 할 때면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기, 제 방은 스스로 정리정돈하기 등 그분의 잔소리는 끊이지 않았죠. 자유분방했던 멕시코에서의 생활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점차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며 새 아버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어머니에게도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입을 닫았고 집안에는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집안에서의 냉랭한 분위기와는 별개로 제가 다니는 학교 주변의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교문 앞에서는 심심찮게 험악해 보이는 패거리들이 몰려다니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 구석에서 학생들이 몰래 이상한 것을 주고받는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학교마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에 등하굣길 발걸음은 늘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무거운 가방을 메고 교문을 나서는데 익숙한 얼굴에 불량한 패거리 몇몇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불쾌한 휘파람 소리를 내며 시비를 걸어왔고 저는 잔뜩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새 아버지가 나타나 제 앞을 가로막아 주셨어요. 그분은 단호한 목소리로 무어라 외치셨는데 그 예상치 못한 등장과 강한 태도의 녀석들은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보호하려는 그분의 넓은 등 뒤에서 저는 처음으로 든든함이라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새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제 등하굣길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제 스마트폰에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자고 제안하시기도 했죠. 학교 체육대회 날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색해하시면서도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리기 시합에 나가 땀을 뻘뻘 흘리며 1등으로 들어오는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진심 어린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꾸준한 노력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을 때쯤 정말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가장 친한 친구 알마와 함께 저녁거리를 사러 동네 편의점에 들렀는데 갑자기 총을 든 강도가 들이닥친 겁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죠. 강도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치며 허공에 총을 쏘아댔고 바로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알마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던 그날의 공포가 섬광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편의점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 일은 멕시코의 잔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 아버지는 더 이상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저를 키울 수 없다며 아주 단호한 태도를 보이셨죠. 그분은 한국으로 이주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셨습니다. 그곳에서의 안전한 삶과 더 나은 교육 환경, 그리고 밝은 미래를 약속하면서요. 저 역시 연이어 겪은 끔찍한 사건들 때문에 멕시코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점점 무게를 두게 되었습니다. 낯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이 지긋지긋한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어요. 바로 그때 새 아버지의 조카라는 시우 오빠와 SNS로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시우 오빠는 K-팝 스타들의 화려한 무대 영상부터 시작해서 깨끗하게 정돈된 서울의 거리 풍경, 밤에도 환하게 불을 밝힌 안전한 공원, 첨단 시설을 갖춘 학교의 모습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꾸준히 보내주었죠. 그의 메시지를 통해 엿본 한국은 제가 막연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막연했던 두려움은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어 갔어요. 저와 어머니는 새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서툴지만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이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멕시코를 떠나기 전 총상에서 회복 중인 친구 알마를 찾아가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죠.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묘지 앞에서는 한참 동안이나 말을 잇지 못하다가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마음속으로 전했습니다. 길고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의 엄청난 규모와 첨단 시설은 저를 완전히 압도했어요. 서울에 마련된 저희의 새 아파트는 지문인식, 디지털 도어락과 스마트 홈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마치 미래 도시에 온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밤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거리를 거닐 수 있다는 사실과 스마트폰 하나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한국의 편리하고 안전한 시스템이었죠. 이곳이라면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제 마음속에서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국제학교 입학으로 시작되었어요. 스마트 칠판과 개인 태블릿 PC까지 갖춰진 최첨단 교실 환경은 정말 놀라움 그 자체였죠. 하지만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몇몇 학생들이 제가 멕시코 출신이라는 이유로 은근히 무시하거나 스페인어 억양이 섞인 제 서툰 한국어 발음을 흉내내며 놀려댔어요. 그들의 행동은 점점 심해져 제 과제를 망쳐놓거나 사물함에 좋지 않은 것을 넣어두는 등 유치한 방식으로 저를 괴롭혔고 저는 점점 위축되어 학교 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같은 반에 조용했던 친구 보람이가 먼저 다가와 주었어요. 보람이는 민재, 하윤이와 함께 저를 힘들게 하던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몰래 증거로 남겨주었고 그 덕분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고 제게 사과해야 했죠. 정말 고마웠어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보람, 민재, 하윤이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방과 후 시간을 보내며 즐겁게 지냈고 주말에는 한강공원에서 치킨과 콜라를 마시며 수다를 떨기도 했어요. 친구들 덕분에 저의 한국어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고 학교 성적도 꾸준히 좋아졌습니다. 한국 생활에 제법 익숙해진 제 생일날, 새아버지는 멕시코 음식과 한국 음식이 어우러진 특별한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한국의 한 문화교류센터에서 스페인어와 멕시코 문화를 가르치는 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고, 저희는 다 함께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국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된 제게 어느 날 새 아버지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그 안에는 한국 국적 취득과 이름 변경에 관한 신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처음으로 그분을 향해 진심을 담아 불렀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멕시코에서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두 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저희는 마침내 이곳 한국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완전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멕시코에서의 깊은 상처와 불안을 딛고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은 루나 씨 가족의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했어요. 아버지의 비극적인 상실 후 어머니의 재혼으로 만난 한국인 새아버지와 겪었던 문화적 갈등과 마음의 벽. 하지만 새아버지의 꾸준한 사랑과 보호 속에서 루나 씨는 점차 마음을 열었고 멕시코의 위험한 현실을 뒤로하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마침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어요. 저는 루나 씨가 겪은 아픔과 용기, 그리고 새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루나 씨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이렇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려고 해요. 루나 씨 가족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고맙습니다.